요즘 아이들은 죽기 살기를 하는 게 없어. 왜 죽기 살기를 합니까? 라고 아이들은 물어요. 살만한 세상인데 왜 그러냐? 그건 정말 부모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심장이 차갑게 식었으면 좋겠다. 문을 열자마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15년 사는 동안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 제발 격려 좀 해줘. 어떤 부모님이 야,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해. 완전히 이해하면 내가 엄마 미워하는 거 다 알겠네? 저도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과 더 대화를 할 수 있겠느냐? 더 이해를 깊게 하면서 따뜻하게 어떻게 하면 대화를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아이들은 꼰대 대화를 피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꼰대의 정의는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 사람이고 수십 년 전 자기 입장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사람이 바로 꼰대이고 이 시대의 변화, 또 상황의 변화, 또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담감에 관해서 이해해주지 못한 채로 얘기하는 게 바로 꼰대 대화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남들하고 얘기할 때, 또 옆집 자녀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는데요. 내 자녀하고 얘기할 때, 내 배우자들하고 얘기할 때는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사실 내 입장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대화가 정말 하기 싫어지는 꼰대 대화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돈보다 마음이래요. 또 어떤 친구들은 돈만큼 마음이다 뭐 얘기하는 친구도 물론 있지만 마음으로 알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데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을 쭉 모아서 부모님들이 대화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평상시에 대해줬으면 좋겠느냐 하는 거를 물었는데 아이들이 가장 바라는 것 두 가지를 말했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님들은 뭐라고 와서 얘기하시냐면 아유 사주는 것으로 하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훨씬 쉬워요. 하지만 마음을 알아준다. 이건 우리 시대 때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내 마음을 모른다 얘기하는 아이들이 참 많고 서로 정말 바라는 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이해와 격려라고 합니다. 저희가 공부하는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부하는 여러 심리학 중에 자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셀프 사이콜로지, 자기 심리학에서는 대화가 가능하려면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노력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비난을 멈추고 이해받고 싶다. 이게 많은 아이들의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이들은 너무나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학교에서도 너무 많은 비난을 받고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다고, 집에서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비난을 받아서 어떤 친구들은 18년, 17년, 15년 사는 동안 너무 욕을 많이 먹었다. 너무 꾸중과 비난만 많이 들었다. 자기가 잘 될 리가 없다. 왜? 왜 네가 잘 될 리가 없어? 그랬더니 총 칭찬과 총 꾸중을 비교해보면 총 꾸중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칭찬이 많아도 잘 되기 힘든데 그동안 받은 비난과 꾸중이 너무 많아서 잘 될 리가 없다. 그래서 비난을 멈추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걸 받아보고 싶다라고 아이들은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만 또 어떤 부모님이 야, 나는 너를 완전히 이해해 라고 얘기하면 화가 난대요. 어떻게 엄마가 나를 완전히 이해하냐. 나도 엄마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고 엄마도 나를 완전히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근사치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너를 전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이해해 간다. 비록 내 자녀이고 나랑 오래 살았지만 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엄마, 아빠라 하더라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서 조금씩 이해한다라고 할 때 그래도 노력하는 자세가
보인다. 사실 진짜 엄마가 진지하게 접근하는구나. 많은 여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저한테 완전히 이해한다. 다 이해한다. 이러면 신뢰가 안 간다. 그래서 상담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저한테 조언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해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씩 이해하면서 우리 자녀의 몰랐던 모습들을 내가 조금씩 알아가고 있네 라고 할 때 오히려 아이들은 더 이해받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바라는 게요, 격려라고 합니다. 제발 격려 좀 해줘. 12시에 학원을 끝나고 집에 왔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너무 이제 가슴에 복받쳐서 막 울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느냐? 자기는 어쨌든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12시까지 어찌됐든 하는 척이라도 하고 그 심야 시간에 들어왔는데 수고했다, 12시까지 너무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늘 기대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학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서 숙제도 안 했다며. 오늘 학원에 친 시험이 8명 중에 너 6째래. 못하러 그 학원 다니냐. 물론 속상한 부모님의 마음이 있겠지만 문을 열자마자 12시에 들어간 아이에게 첫 마디가 그럴 거면 다 때려쳐라. 그럴 거면 그 학원 왜 다니냐. 그 말을 들으면 너무 낙담이 된다고 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 놓고 싶다. 이런 관계를 떠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고 해요. 그러면서 심장이 이제 더 두근거리지도 않고 심장이 차갑게 식었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사람들이 나한테 기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격려란 게 뭐냐?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in이라는 접두어는 만든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courage라는 말은 그 어원상 이 heart, 심장이라는 말을 갖고 있다고 해요. 격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이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무언가를 내가 기운 빠지지만 다시 기운을 차려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뭔가를 지속하게 만드는 힘, 나에게 용기와 사기를 충전시켜주는 그 작업이 격려인데, 그 격려를 받지 못하니까 심장이 차갑게 식는다는 거예요. 많은 친구들은 이해받지도 못하고 늘 평가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지겹도록 평가만 받고 또 평가받고 비난받고요. 혼내고 12시까지 혼나면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잠들었다 하는 아이들이 아마 전 세계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은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자기를 버티는 것, 잘 버텨낼 수 있도록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에 엄청난 지지와 사실 격려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아마 청소년과 청년을 대신해서 전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많은 아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못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그만큼이라도 했구나! 라고 말씀하실 때 아이들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게 없어. 네, 왜 죽기 살기로 합니까? 라고 아이들은 물어요. 네, 어떤 시절에는 죽기 살기로 해야 하는 때가 있었죠. 많은 어른들이 10대 강국이 되었다고 해요. 10대 강국이 되어서도 빈곤 때문에 거지 될까 봐 죽기 살기로 해야 되나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아이들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요. 왜 죽기 살기로 안 하는지 답답하다라는 옛날 모습이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자제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살만한 세상인데 왜 그러냐? 그건 정말 부모 입장의 이야기입니다. 일자리도 없고요.
대기업들의 공채도 줄어들었고요. 청년들에게는 기회는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더 없어진 그런 사회가 지금의 사회라고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부모님이 제일 좋냐, 편안하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정말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아마 오늘 강의를 쭉 들으셨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요. 이해와 격려,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다. 내 마음이 힘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고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부모가 최고다. 그렇게 요즘 아이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건강하고 잘 건사되도록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이해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꼰대 부모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로서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내 자녀를 객관적으로 보고 싶어 하신다면 자녀가 내 것이다.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다. 자녀가 내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또는 내가 못했던 거 자녀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엄청난 생각, 이런 생각을 버려야만 사실 자녀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 상담에서는 제3자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 자녀로 보지 않고 누군가 한 인간, 한 주체로 보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자녀와의 대화가 더 가까워지는데요. 얘는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아이다. 그렇게 망상에 가깝게 생각할수록 사이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나는 나다라고 커갈수록 계속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릴 지브란이라는 아주 그 위대한 예언자 시인이었던 분이 신이 준 선물처럼 자녀를 대하라고 말했던 것은 아마 내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한 인간으로 더 특별히 잘 대해야 하는 그런 신이 준 선물이자 손님으로 대하라는 그런 뜻,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으로 자녀를 대하라. 아마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녀에 대한 자기중심적 사고, 이것을 버릴 때 자녀와 훨씬 더 관계가 나아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부모님들은 학습 격차가 제일 두렵다고 하시거든요. 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학습의 격차, 공부의 격차 이런 것에 관해서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더 걱정해야 될 것은 생활의 파괴예요.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지내는 것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면 이 학습의 격차는 우리 부모님의 노력, 학교의 노력, 아이들의 그런 노력으로 저는 얼마든지 그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걱정은 코로나 때문에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밤낮이 바뀌고 또 여러 미디어에 지나치게 노출되면서 불안한 생각 또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달래기 위해서 지나치게 게임을 많이 하면서 생활이 파괴된 것. 이것이 저는 학습을 다시 회복하는 데 큰 장애가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습의 격차는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났는데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힘은 그래도 루틴, 규칙적으로 지내는 생활을 해왔던 친구들은 굉장히 빨리 다시 재적응하면서 공부하는 생활로 이렇게 회복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습 부진에 관한 아주 오래된 연구인데요. 학습 부진 상태, 즉 공부를 잘 못하는 상태에 있는 아이들을 회복시킬 때 공부를 바로 하는 그런 접근법과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지내도록 생활을 도와주는 접근법 두 가지로 접근했을 때 누가 학습 부진에서 회복되고 공부를 조금 더 잘하는 아이들로 변했을까? 어떤 아이들이 더 빨리 변했을까요? 맞습니다. 공부를 바로 막 꾸겨놓고 때려놓고
밀어붙이는 그 접근법보다 아이들이 자기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학업 부진으로부터 회복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해야 할 잔소리는 더 좋은 조언은 뭐냐? 공부를 왜 이렇게 안 하냐가 아니라요. 비록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안 가거나 시간이 많이 나서 어렵겠지만 규칙적으로 지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루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버텨주면 좋겠다. 공부는 혹시 조금 적게 해도 괜찮지만 규칙적으로 지내는 네 생활을 지키는 것은 꼭 해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현명한 조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 3년차 부모님도 힘드시고 아이들도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도 아마 잃었다라고 하는 게 많이 있을 텐데요. 아이들도 저는 이런 걸 잃었어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잃은 것, 추억도 잃었다고 얘기하고요. 친구도 잃었다고 와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기 생활을 잃었다고 얘기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잃은 것들을 회복시켜줘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어른들이 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앞으로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